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제 영상이 험한 주식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중요한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요. 과거에 비슷하게 움직인 종목들과 비교해서 비슷한 패턴을 확인을 합니다. 그 패턴들을 이용해서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구간에 분할 매수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럼 오늘도 패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패턴 하나하나가 단순히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바로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각자 자기의 매매 시나리오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매매 시나리오가 결과가 좋았다면 앞으로의 매매에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스스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매매 원칙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자신의 매매를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종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을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현대바이오인데요. 매도를 하고 나왔지만 앞으로의 모습을 과거 차트를 통해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바이오는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고점부터 급하게 하락이 나왔죠. 이 상승폭의 양봉을 종가로 봤을 때 약 38.2%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과연 앞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과거의 패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엑세스바이오고요. 이 시점부터 급등을 했죠. 그러면 이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리고요. 하동의 저점부터 양봉의 종가까지 이 대략 0.5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저점부터 대략 28%, 29%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흘렀는지 보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후에 약간의 등락을 하면서 조정을 주었는데 대략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조정과 반등, 조정, 반등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후에 21선 구간에서 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등락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종목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이죠. 이렇게 보면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0.5 구간이 이 구간인데 중요한 건 이 차트의 위치가 첫 번째 파동이 아니라 1차, 2차, 거의 3차 파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의 위치를 조금 더 늘려서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앞에 구간부터 하자면은 너무 기간이 길어서 이 횡보한 구간 이후부터 이 저점을 잡았고요. 이 구간이 이미 2차 상승 이후의 구간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고요. 약간 이 바닥 부근, 바닥 7,000원대에서 이미 이 정도 가격이 21,000원,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온 구간에서 저점을 시작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차후에도 이 높은 구간에서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러한 위치에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38.2%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거의 66%, 66% 정도 나왔고 이후에 조정을 하고요. 21선 이하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은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등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치는 이 21선의 이하 구간,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올 경우에 반등이 나왔다. 좀 전 차트하고 비슷하죠? 엑세스바이오하고 여기는 횡보는 아니었고 21선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 이후에도 반등이 나왔고 다른 종목도 계속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바이오가 상승하고 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현대바이오가 현재 기술적 반등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계속 판단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양봉의 종가까지 보면 이 50%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저점으로부터
대략 30%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눌림을 줬는데 이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이 나왔죠.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면서 대략 70%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구간을 보면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또다시 2차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요. 이 구간을 보면요. 이 파동의 저점부터 이 양봉의 고가까지 보면 이번에도 이 50% 구간에서 큰 반등이 나왔고요. 이 반등 이후에 조정을 줬는데 또 21선 구간까지 조정을 주고 이 구간에서 대략 30%가량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눌림이 좀 깊이 나왔죠. 눌림을 깊게 주고 다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은 한 번에 이렇게 죽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의 매수에 대한 심리와 매도에 대한 심리가 이 안에서 공존을 하면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일정 시점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보면요. 3천억, 4천억, 5천억 이 정도로 강하게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유바이오 로직스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윗꼬리가 길죠. 양봉까지 그리면 50%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70%가량 큰 반등 이후에 21선 이하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했죠. 30%가량.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도 크게 나오고 눌림을 주더라도 21선 이하 구간에서 또 반등을 주는 이러한 현상을 알고 있는데 저는 현대바이오를 왜 겨우 요만큼의 반등폭에 매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종목 하나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도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이 매수 자리에 왔을 때 한 종목에 큰 비중을 넣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매매를 하는 게 리스크를 피하기가 좀 더 쉽고 확률적인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에 매도를 했고요. 수익이 나왔을 때 제가 원하는 반등폭에서 수익을 일단은 챙긴 거죠. 수익을 일단 챙겨놓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에서 그대로 크게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은 매매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을 하다가 빠르게 눌림을 준다면 저는 재매수를 또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매매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수익이 발생됐을 때 수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최근에 포인트 모바일을 보면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수익을 챙겼고 내려왔을 때 또다시 매수해서 다시 한번 크게 수익을 챙겼죠. 지속적으로 보유를 했다고 해도 수익이 나왔겠지만 일단 수익을 챙긴 상태에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고요. 보유 종목을 매도해서 계좌에 여유가 생긴 만큼 다른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신산업하고요. 이 포인트 모바일도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신산업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이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이 0.5와 큰 파동의 0.5와 작은 파동의 0.5 사이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반등이 나와서 매도가 되었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 이 종목이 현재 굉장히 강한 거래대금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최고점으로부터 하락폭이 대략 4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으로부터 지금 딱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돈을 썼으면 세력들이 종목을 상승을 시켰을 때 상승시킨 목적은 수익을 챙기고 나오기 위해서겠죠. 근데 수익을 챙기고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평단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 물량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을 여기에서부터 그냥 매도를 한다면 매도할 때마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구간에서 이 등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물량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겪으려면
어느 정도의 이 등락이 필요합니다. 그 등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이 작은 구간의 기술적 반등으로는 자신들의 물량을 충분히 정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밀리더라도 이러한 과정들은 최소한 몇 번은 더 반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미 수익을 챙긴 상태라서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또다시 눌림을 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 구간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 되겠죠. 현재 명신산업은 세력들이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 이 구간으로부터 깊게 밀리게 된다면 세력들도 큰 재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흔들리는 등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교해드렸던 박셀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강하게 상승을 했고 조정이 나왔죠. 위에 이 고점 부근을 보면 이런 등락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세력들이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다시 올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흔드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 종목이 이렇게 갈지 그걸 아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승 이후에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좀 더 높은 구간에서의 등락이 필요하다. 이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 모바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고 눌림을 줬는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이 차트를 보면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그 다음날에도 달렸고 그 다음날에도 윗꼬리가 달렸고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또 윗꼬리가 달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들어온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박셀바이오나 명신산업과 다른 점은 명신산업이나 이 박셀바이오는 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죠. 이 높은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종목이 쭉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 높은 구간에서 누군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종목이 쭉 밀린 거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올라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매도를 했고 그 다음 날도 올라갈 때 누군가가 또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매도를 했고요. 이 거래대금을 보면 이 들어온 거래대금을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이때 어느 정도는 물량 정리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세력들의 물량 중에 일정 물량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고점이 12월 14일이었는데 지금 며칠이나 지났나 한번 볼까요? 고점으로부터 이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날짜가 표시되는데 현재 9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명신산업을 볼게요. 고점으로부터 하루 이틀이 지났죠. 박셀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이 고점으로부터 며칠이 지났나 볼까요? 5일 만에 눌림을 줬고 급하게 눌림을 줬기 때문에 급하게 반등이 나왔죠. 포인트 모바일은 현재 9일이 지났고 윗꼬리가 많은 상태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시간을 줬고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것은 매도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그 현상을 이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력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박셀바이오나 명신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상승할 때의 거래대금이 워낙 좋았고 미국 아마존이라는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재료는 괜찮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매를 해볼 생각인데요. 이 윗꼬리가 달린 차트의 모습과 고점으로부터의 그 시간에 대한 요소가 적용이 되면서 저는 이 종목은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서 한번 반등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요.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오면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요. 이 쌍바닥을 주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명신산업은요. 매도를 하고 나왔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림을 주면 이 쌍바닥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포인트 모바일은요. 윗꼬리가 많고 고점으로부터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쌍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이탈 이후에 되돌림을 노리는 이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보면요.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림을 줬고 거기서 돌파가 나온 부분이죠. 이 구간의 지지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 알체라라는 종목이 있죠. 지금 거래대금이요. 이날 3,400억이고요. 3,900억, 조정받을 때 5,500억이 터져서 상당한 물량이 정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어제 7,400억의 거래대금으로 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분봉으로 보면요. 강하게 상승 이후에 쭉 하락을 했는데 이 안에 있던 이 매물들을 모두 소화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시켰죠. 이 뉴스를 보니까요.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하고 그 알체라가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플레이스 A라는 회사인데요. 알체라라는 회사는 이 AI, 인공지능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이버라는 우리나라 그 IT 대표 기업이죠. 네이버와 연관된 재료로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이 지금 7천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차트 위치가 높기 때문에 차후에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서 조정이 나올 때 어떠한 조정이 나오는지 보고 매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크리스마스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환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